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집중해서 살펴볼 주제가 바로 고관절과 그 관절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함께 배우고 직접 시도해 볼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바로 함께 따라 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복과 티셔츠를 입으시고 식사를 마칠 시간도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식사 중이신 분들 모두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관절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미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하지만 1기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기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몇 가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관절면이 붙어버렸다면 그건 수술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증만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고 고관절을 강화하고 고관절 관절염을 예방하고 싶다면 여기서도 여러분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디 보시고 따라하세요. 여러분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모두가 기다려온 3월 8일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운동에 대한 접근은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틀 동안 모두에게 완전히 무료입니다.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남성분들도 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여성의 날이지만요. 모두를 위한 선물입니다. 예외 없이.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모든 운동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모든 근육을 위한 트레이닝, 움직임의 생체역학, 그리고 셀프 마사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란의 링크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고관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근육은 중둔근입니다. 이 근육의 기능은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것이고 서 있을 때는 골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골반, 허벅지, 우리의 고관절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죠. 대퇴골은 여기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발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우리의 고관절과 중둔근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여기 옆부분에 위치해 있고 이 전체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근육이 위축되어 있고 관절에 이미 불편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관절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100% 근육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골반이 안정적일 때는 다리를 옆으로 벌려주고 다리가 안정적일 때는 골반을 지탱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우리가 이쪽 다리로 서 있고 다리를 들어 올리면 이 근육이 골반을 지탱해주고 반대쪽에서는 골반이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보이시죠? 즉,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 중둔근이 그리고 약간 대둔근과 함께 우리의 골반을 안정시켜줍니다. 걸을 때 골반을 안정시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이 두 관절면이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서로 마찰하면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퇴골두의 관절면과 장골에 있는 비구의 관절면이 서로 맞닿게 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서 서로 긁히고 부딪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골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며 뼈의 증식이 일어나고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연골이 얇아집니다. 만약 이 과정을 멈출 수 있다면 연골이 회복되는 반전 과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절을 안정화시켜야 하고 어떻게 보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관절면들이 움직일 때 서로 최소한 닿지 않도록 서로 너무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할 중둔근이고 두 번째는 대둔근입니다. 대둔근은 이 근육은 우리가 움직일 때, 걸을 때 사용됩니다. 이 근육의 고립된 움직임은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것, 다리를 45도 각도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몸을 숙이거나 한쪽 다리로 설 때,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 뒤쪽과 함께 작용하며 다양한 움직임에 관여합니다. 이 근육이 없으면 여러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없어도 고관절은 기능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근육의 약화가 중둔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둔근은 대둔근과 함께 동시에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둔근이 없으면 이 근육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근육 모두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둔근의 기능을 위해 왜 이 근육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바로 이 대둔근 아래에, 모두가 그 위치를 알고 있죠. 바로 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이상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두가 그 아래, 즉 이상근 아래에 좌골신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상근 아래에는 두 개의 신경, 즉 상둔신경과 하둔신경도 나옵니다. 하나는 대둔근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중둔근으로 갑니다. 대둔근이 약해지면 이상근에 지속적으로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상근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며 섬유화되고 잘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신경이 손상되고 근육도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좌골신경 외에도 이 두 개의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하나는 중둔근으로 가는 신경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여기 대둔근으로 가는 신경입니다. 그리고 두 신경 모두 눌려서 둘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근의 부담을 줄이고 다시 탄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둔근도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 두 근육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리고 허벅지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허벅지 뒤쪽, 즉 허벅지의 모든 근육들입니다. 내정근이 필요합니다. 중둔근과 중둔근의 기랑근도 필요합니다. 이 반대 움직임을 바로 여기 있는 내정근 그룹이 담당합니다. 중둔근이 긴장을 잃게 되면 이 근육들도 짧아지고 스스로 늘어나지 못하게 하며 항상 긴장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을 스트레칭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엉덩이 벌림이 제한된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스트레칭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근육들은 더 늘어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먼저 중둔근과 내정근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관절의 가동성을 어떻게 높이는지도 보여드릴 건데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의 움직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절이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입니다. 보시다시피 관절 자체가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관절면에서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는 움직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런 움직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움직임이 사라지면 관절이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압력을 받고 똑같은 부하가 걸리게 되어 결국에는 부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정석대로 고전적인 방식으로 중둔근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근육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리의 위치를 바꿔가며 각 부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앞쪽, 중간, 뒤쪽 부분이 동시에 함께 작용하고 이때 대둔근과도 같이 운동이 됩니다. 이를 위해 옆으로 누워줍니다. 관절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움직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반복 횟수는 본인에게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근육이 피로해지기 시작할 때 두세 번 더 반복해도 됩니다. 움직임의 궤적이 유지된다면 계속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생기면 멈추고 근육을 쉬게 해주세요. 첫 번째 동작은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요. 아래쪽 다리는 옆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구부려줍니다. 만약 목이 다리보다 먼저 피곤해진다면 머리 밑에 베개를 두거나 이렇게 손을 머리에 올려도 됩니다. 괜찮으시면 동시에 목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기 시작하세요. 만약 정말 힘들고 다리가 잘 안 올라간다면 발끝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리가 어느 정도 말을 듣는다면 발끝도 바닥과 평행하게 유지하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다리가 몸통과 같은 선상에 평행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한쪽을 하고 나면 근육이 피곤해집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거나 처음 하는 경우에는요. 그리고 반대쪽도 해주세요. 움직임의 범위를 최대한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의 목표는 관절의 가동성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근육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리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적은 범위로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이 올리면 이 근육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움직임 범위면 충분합니다. 만약 힘들다면 다리를 내렸다가 잠깐 쉬고 다시 올렸다가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힘들지 않다면 계속해서 근육에 긴장을 유지하면서 움직임을 유지해도 됩니다. 올리고 내리고 근육이 피곤해지고 지칩니다. 처음에는 이 피로가 꽤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돌아섰습니다. 왜 공을 손에 들고 있냐고 물으시는데 운동할 때 꼭 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 근육들을 어떻게 이완시키는지 보여드릴 때 사용할 겁니다. 자, 중둔근의 두세 세트 운동을 했으니 이제 같은 중둔근이지만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뻗고 이 자세에서 똑같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천천히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면 약간의 반동을 써도 괜찮고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리를 내릴 때는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세요. 올릴 때는 좀 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릴 때도 내릴 때도 모두 천천히 하면 근육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반복 횟수는 줄어들겠지만 운동의 효과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한쪽, 그리고 반대쪽도 했습니다. 몇 번 반복하세요. 다음은 다리를 뒤로 이렇게 보내고 이 자세에서 뒤쪽에 그대로 두면서 위로 들어 올립니다. 위로 올렸다가 내립니다. 이것도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한쪽, 반대쪽, 양쪽 모두 해주세요. 이 동작들에서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앞쪽 자세에서 다리를 소파나 침대에서 이렇게 조금 내려서 근육을 늘려주면 동작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낮게, 네,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까지 내려줍니다. 그러면 근육이 늘어납니다. 이 늘어난 상태에서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뒤쪽 자세에서는 뒤쪽에서 지금 제가 돌아볼게요. 자, 어떻게 돌아야 할까요? 이렇게 돌아볼게요. 그러니까 뒤쪽 자세에서는 여기서도 보이시죠? 이렇게 아래로 내렸다가 여기서 들어 올립니다. 바닥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리고 여기서 들어 올립니다. 여기서 근육이 조금 늘어나고 이 자세에서 한 번에 위로 들어 올립니다. 늘어나고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요. 이것도 좀 더 어렵게 더 많은 부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손에 든 공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공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동작은 처음에 해도 되고 마지막에 해도 되고 아니면 운동 사이사이 해도 괜찮습니다. 이 공을 이용해서 중둔근, 대둔근, 그리고 이상근 부위를 모두 자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앞쪽, 중간, 뒤쪽 이렇게 세 부분의 근육이 있는데 이 세 부분을 바로 이 공으로 마사지하게 됩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른 채 아픈 느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통증이 없으면 움직이면서 합니다.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초보자에게 적합하니 이 방법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벽과 근육 사이에 공을 두고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합니다. 위쪽 부분 조금 아래쪽에서도요. 여기서는 뼈에 직접 공을 누르지 말고 조금 위쪽을 풀어줍니다. 바로 이 부분을 풀어줍니다. 대둔근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 부위를 다 풀어줍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픈 지점을 찾으셨으면 만약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면 움직이면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만약 통증이 심해서 참기 힘들다면 그때는 눌러줍니다. 압력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조절해 주세요. 하지만 약간 기분 좋은 가벼운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해주시고 이렇게 천천히 엉덩이 전체를 풀어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가 말하는 이상근이 있는 이 부위, 그리고 여기 좌골과 대퇴골 사이 이 부분도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 부위가 고관절의 움직임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마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해보셨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고관절의 움직임을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이상근의 경련을 완화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고관절의 움직임도 증가시켜줍니다. 두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허벅지를 이쪽으로 돌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이렇게 연습할 겁니다. 두 번째는 허벅지를 이쪽으로 돌리는 동작입니다. 바로 이 동작이 좀 어렵긴 하지만 고관절의 움직임을 아주 잘 훈련시켜주고 고관절의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그것의 움직임의 범위가 눈에 띄게. 자,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몇 가지 훈련 단계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옆으로 누워줍니다. 하지만 더 쉬운 운동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이 동작은 바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다리, 제가 누워있는 다리는 앞으로 뻗어줍니다. 침대에서 하시면 됩니다. 꼭 진찰대가 아니어도 되고 침대나 소파 모두 괜찮아요. 이렇게 앞으로 뻗어줍니다. 여기서 몸통과 허벅지 사이의 각도는 45도가 아니라 더 크게 하는 게 좋아요. 45도 관절을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여기 각도는 이게 몇 도죠? 90도보다 더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와 허벅지 사이의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다리를 이쪽으로 조금 더 펴서 각도가 더 넓어지게 해주세요. 다리가 펴진 상태가 되도록요. 그리고 이제 이 다리는 편한 대로 뒤로 빼주세요. 골반의 절반, 여기 이 부분도 살짝 뒤로 이렇게 빼줍니다. 다리는 가능한 만큼 아래로 늘어뜨려 주세요. 불편함이 느껴지면 다리를 더 펴고 덜 구부리세요.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렸다가 이 자세에서 위로 들어 올립니다. 늘어뜨리고 올리고 늘어뜨리고 올리고, 이런 동작입니다. 골반을 이쪽으로 더 멀리 이동할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처음에는 힘들면 무리하지 마세요. 골반을 뒤쪽으로 빼고 다리를 늘어뜨리세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천천히 이렇게 하면 유연성이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통증이 생기면 움직임의 범위를 줄이고 다리를 끝까지 내리지 마세요. 어떤 범위에서도 통증이 있다면 이 동작은 하지 말고 우리가 다음에 할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바로 이런 동작입니다. 여기서는 고관절을 둘러싼 여러 근육들이 한꺼번에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이 운동을 처음 시도할 때는 오른쪽과 왼쪽의 움직임 범위가 다를 수 있고 한쪽은 범위가 더 넓고 다른 쪽은 조금 더 좁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꼭 높이 들 필요는 없고 수평 높이 정도까지만 들어도 됩니다. 본인에게 맞게 하세요.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오른쪽과 왼쪽의 움직임 범위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한쪽은 더 빨리 피로해지고 다른 쪽은 좀 더 천천히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동작도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이 아프면 두 번째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첫 번째가 아프지 않으면 둘 다 하시면 됩니다. 폼롤러를 준비합니다. 폼롤러 대신 아무 베개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리 사이에 두는 것보다 이렇게 가장자리에 두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더 높게 두셔도 됩니다. 이런 높이도 충분합니다. 다리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이 자세에서 다리를 위로 올립니다. 이 운동도 고관절의 유연성을 아주 잘 발달시켜줍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래쪽 골반 부분을 약간 뒤쪽으로 빼주셔도 됩니다. 자신에게 편한 자세를 찾으세요. 운동을 하는 동안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발로 약간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근육 운동에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도 들어 올리고 내리고 들어 올리고 내리세요. 폼롤러가 너무 딱딱해서 허벅지를 누르면 그 위에 뭔가를 깔거나 더 부드러운 것을 찾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폼롤러를 놓고 골반 위치를 움직이기 편한 자세로 맞춘 다음에 이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요. 양쪽 모두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비슷한 사실상 같은 동작을 이제는 밴드를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밴드를 고정하세요. 밴드를 발에 걸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누워서 골반의 위치를 약간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줍니다. 이 자세에서 위로 당겼다가 천천히 다시 내립니다. 위로 당겼다가 천천히 다시 내립니다. 이렇게요. 이 동작도 양쪽 모두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밴드가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강하지 않고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의 반대도 해줍니다. 이것은 또한 모래주머니를 사용해서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도 꽤 잘 될 거예요. 아니면 밴드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위아래로요. 여기서는 발에 걸거나 아니면 정강이 아랫부분에 걸 수도 있어요. 골반을 더 많이 돌릴수록 이 다리가 더 자유롭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역시 5번에서 10번 반복하세요. 밴드는 너무 강도가 너무 세지 않은 걸로 고르세요. 특히 첫 번째 훈련에서는 동작 자체를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몇 가지 운동만으로도 고관절의 통증을 없애고 고관절을 강화하고 안정화시키며 이상근의 경련을 풀고 상둔신경과 하둔신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고관절의 움직임 범위도 눈에 띄게 늘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명란 링크에서 오늘 소개하지 못한 다양한 운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